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약에 대한 시시콜콜한 궁금증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상비약은 아무 때나 임의로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서 요즘엔 편의점에도 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작용도 그만큼 적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OX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아니구나. 다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의 부자가 아니 불자가 아니라 그 더한다는, 부가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이런 부작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진통제를 많이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통제가 결국에는 부작용 보고 1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진통제 먹을 일이 많아졌잖아요. 관련한 돌발 퀴즈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머리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이것이 생길 수 있다. 뭘까요? 1번 만성 두통, 2번 만성 흉통, 3번은 만성 근육통. 정답 뭘까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통제 많이 먹으면 만성 흉통이 오려나? 2번? 아니에요. 만성 근육통이 올 것 같아요. 근육통이 올 것 같다. 정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성 두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두통 때문에 먹는 건데 두통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러니인데요. 예, 객관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을 이렇게 많이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중독일 수도 있고 약물 의존성 두통일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약물 이제 과용 두통, 약물 남용 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두통 억제 기전이 있는데 약을 먹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두통이 이제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진단 기준은 간단한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한 15일 이상 복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합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또 편두통에 관련된 특이 약물을 한 열흘 정도 복용했었을 때 그 기간이 3개월, 어디는 2개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복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진통제를 이제 너무 좀 임의로 복용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문 선생님이랑 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통제에 대한 돌발 퀴즈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매일 이런 사람, 감기약, 해열 진통제 함부로 먹으면 간 손상 올 수 있다. 보기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다이어트 하는 사람, 2번, 대변 못 보는 사람, 3번, 술 마시는 사람, 4번, 버럭 화내는 사람. 이게 정답은 대변 못 보는 사람. 왜냐면 약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맨날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술 마시는 사람이 맨날 해봐서. 위험하다, 이거. 이거 제가 매일 해봐서 알아요. 맞죠? 정답이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정답은 과연? 오, 맞았다. 맞았어요. 김현영 씨가 맞췄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박 교수님.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이름이 바로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맞아요. 안 드셔보신 분 없죠? 집에 많이 지금 쌓아두고 계실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상비약으로도 많이 쌓여지고 여러분이 드시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매약하셔서 드시는 진통제 이런 것들의 주 성분입니다. 감기약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약이요, 보통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3-4g 정도 이상 먹으면 간독성이 생기고요. 10 내지 20g 정도 먹게 되면은요, 이게 사실 간독성에 의해서 사망의 위험까지 높습니다. 그런데 이 3-4g이요, 그렇게 적은 양이 많은 양이 아닌 게 우리가 보통 먹는 타이레놀이 650m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6알, 5알 정도면은 이 양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문제는 요 해독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적게 먹어도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숙취가 안 깨고 머리가 아프니까 아세타미노펜 하나를 먹었는데 1시간 뒤에 또 안 괜찮아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답이고요. 드시는 경우에는 진통제 드실 때 유의해서 드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진통제도 절대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겠고요. 그 다음 궁금증 풀어봅니다. 소화제는 많이 먹으면 위가 무기력해지나요? 그래서 차라리 소화제 먹을 바에는 토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OX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일단은요, 소화 안 되면 토하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토하시다가 잘못하면 식도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또 출혈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머나. 그리고 또 토하다가 잘못해서 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소화제를 뭐 이렇게 복용한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위가 무력해지거나 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의로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위 무력증 같은 걸 걱정하셔가지고 약을 안 드시는 것도 토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약에 대한 시시콜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궁금증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에게 어른 해열제를 반 쪼개 먹여도 되나요? 그렇지. 아, 저는 이건 안 해봤는데 저희 아이 애기들은. 해열제를 제가 2-3개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이거 어떨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 해열제를 어른이 뭐 이렇게 복용을 하는 거는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오. 어른이 복용해야 되는 해열제를 이제 쪼개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거기에 선도 그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기가 어렵고요. 12살 이하 어린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걸 주셔야지 이제 안전한데 그런 걸 잊어버리시고 이제 어른용 약을 주게 되면은 어린이의 경우는 몸무게나 또는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복용량이 바뀌거든요. 다 달라져요. 근데 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그런 양을 주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어른용 약을 아이한테 주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은 이렇게 먹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알약 쪼개 먹고 캡슐약을 털어 먹어도 되나요? 네. 완전 제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가끔 약 쌓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쪼개 먹을 때가 있는데 또 캡슐로 된 거는 쪼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캡슐을 까요. 그래서 겉은 안 먹고 안에만 톡톡 털어 먹거든요. 저 정말 똑똑하죠?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답은 X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은 사실 원래 조제되어 있는 그 만들어진 그대로 사실 복용하셔야지. 아까 캡슐약을 말씀하셨는데 캡슐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속 기간이 긴 상황에서 캡슐이 이제 코팅되기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걸 쪼개서 먹었을 경우엔 되게 약효과가 아주 금방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졸립다거나 속이 메스껍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냥 그 알약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정량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쪼개 듣거나 하면은 본인도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 의사와 약사가 좀 상의하셔서 그걸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그렇게 생긴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궁금증도 알아봅니다. 모든 약은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했어요. 박 요거 교수님 궁금해. OX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다. 네. 근데 왜 30분 뒤에 먹으라고 처방을 네. 하느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식사를 하면은 그 음식물이 위 안에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실 밥 먹자마자 곧장 약을 먹으나 30분 뒤에 약을 먹으나 위 안에서 약과 음식물이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30분 뒤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것 중에서 수분들 있죠. 물도 드시고 국도 드시잖아요. 네. 그 수분은 30분이면 위를 뚜루룩 지나서 소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야 위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총량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또 약을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약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30분 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사실 위 용적에 별 문제가 없어서 같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먹고 난 다음에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든요. 체구 작은 여자분들은요. 그렇다면 곧장 드셔도 되고요. 30분 뒤를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을 못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사실 식사 후에 곧장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약의 영원한 친구죠. 이 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찬물이냐 따뜻한 물이냐 적은 물이냐 많은 물이냐 약 먹을 때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일단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약사님. 네, 약을 복용을 할 때는 예. 물을 1컵 이상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어. 약을 복용할 때 이 물의 역할은요, 알약을 식도를 통해서 위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을 최소한 대한약사에서 이제 권장하는 게 240ml 정도거든요. 한 잔을 쭉 드셔주셔야 되세요. 예. 근데 이제 이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한 번에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물이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이나 또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그런 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